한가하다고 우울해하지 말라 그 게시물을 좀 봤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때쯤 쓰신 글인 건가요? 아니요, 그 전인데 네. 오픈빨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와, 나 진짜 이거 성공했다. 이대로만 가면은 이거 한 달에 얼마나 남는 거야. 이거 됐다. 네네네. 했는데 이제 거짓말같이 한 3주인가? 그리고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스페셜티 커피 때문에 소통이 좋아졌고 네. 소통 때문에 또 스페셜티 커피가 좋아요. 그동안 이제 영업을 종료하고 나서 한 11개월 정도 흘렀는데 맞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에? 일단 반은 2년 넘게 한 그 몸 상태를 회복하는 데 썼고 네. 그러니까 계속 그 첫 달에는 온갖 그 과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다 다녔어요. 내과, 병원, 네, 모시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몸이 그동안 버티고 있었는데 긴장 풀리면서 이게 한 번에 나와가지고 이게 그래서 그때는 이 일상생활도 가능한가 이 생각했는데 그 정도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 장기, 뭐 이렇게 무릎, 뭐 어깨. 다행히 그렇게 한 3달 지나고 네.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금연도 결심해가지고 담배도 끊고 이제 그 다음은 이사 준비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 딱 하고 이제 딱 지금이 됐네요. 금연 어떻게 지금 성공하신 건가요? 아 근데 금연껌을 씻고 있어서 이거 그냥 매개체가 바뀐 것 뿐이지 아직 끊었다고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좀 몸이 좀 많이 좋아지신 상태인 거네요. 네, 몸은 완전히 원래대로 회복됐고 네. 준비가 됐죠. 이제 다음 걸 할. 그럼 이제 앞으로 추후의 계획은 조금씩 이제 면접 보시면서 그 다음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아요. 면접을 되게 다양하게 보고 있는데 네. 그 단순히 막 뭐 바리스타로 넣는 게 아니고 뭐 카페 여러 개를 운영하는 뭐 운영팀장으로도 넣고 매니저로도 넣고 아니면 무슨 뭐 잡지 기자로도 넣고 우와. 되게 딱 공고를 봤을 때 네. 제 하는 모습이 좀 그려지면 다 넣고 있어요. 그러면 약간 원래 지금 이제 뭐 힙합이라든지 패션, 향수 쪽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잘 아시잖아요. 그쪽도 생각해 보시진 않으셨나요? 그쪽도 생각을 해봐서 제가 근데 당장 그 아예 모르는 산업군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의류 업체에서 진행하는 카페들이 네. 슬슬 있기도 하고 원래 있기도 해서 그런 데는 보고 면접도 보고 했죠. 예전에도 궁금했던 거지만 임하람이라는 사람을 떠올렸을 때 카테고리가 되게 많잖아요. 네. 음악도 있고 옷도 있고 그렇다면은 커피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좀 시작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게 참 되게 궁금했어요. 그때 원래 흑인 음악을 좋아해서 네. 되게 그쪽을 하고 싶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 커피랑도 비슷한데 흑인 음악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뛸 수 있는 필드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나마 음악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 게 그 기획사들 연습생들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뭐 JYP, SM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연습생 면접도 보고 좀 꽤 높은 데까지도 가서 뭐 진행을 하냐 마냐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라서 그 군대 때문에 제가 이미 실용음악과로는 끝났거든요. 졸업을 해서 네.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좀만 하면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든 내가 미뤄야 된다 해가지고 아무 대학이나 다시 또 신입으로 해서 또 2년을 벌려고 이렇게 알아보던 와중에 바리스타과가 딱 생긴 거예요. 국내에 처음으로. 다른 학교 때는 전혀 없었고 저희 학교 딱 하나만 있었는데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거기서 뭐 어떤 것도 보지 않고 그냥 다 합격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네. 원래 군대 미루려고 접한 건데 이제 하다 보니까 재밌었고 또 결국 거기를 졸업을 해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완전히 생각을 정리하면서 음악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럼 이 커피를 잠깐 마지막 했으니까 네. 이걸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한 게 커피였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좀 창피한 부분이 있는데 네. 군대를 이제 미루려고 한 네네네네. 거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은인이죠. 그 다음에 스텝이 있어서 학교 바리스타 학과를 졸업하시고 나서 그 다음 이제 회사에 취직을 바로 하신 거예요? 군대를 바로 갔어요. 바로 가신 바로 거예요? 끌려갔어요. 영장이 바로 나와서 미루던 게 그래서 되게 늦게 갔는데 이제 전역하니까 27살이었고 2월 달에 제대를 해서 3월 달에 바로 취업을 했어요. 어디로요? 그 커피빈 프랜차이즈. 그때 당시 커피를 하실 때도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서 좀 오랫동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었나요? 그 당시에는? 그때는 스페셜티가 없고 네. 이제 스타벅스나 그런 네. 프랜차이즈가 강세이던 시절이어가지고 바리스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많이 없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직업이 아직 내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스페셜티에 이렇게 좀 들어오시게 되신 거예요? 이게 그때는 뭔가 그러니까 이 직업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하찮게도 볼 수 있는 직업이라 그러니까 다 알바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이 싫어서 공부를 했어요. 되게 우리도 전문적인 직종인 것을 좀 어필하고 싶어서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 스페셜티 커피라는 게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또 시대도 이제 스페셜티 커피로 자연스럽게 맞춰 들어왔고 그럼 거기 일하시다가 이제 제가 듣기로는 생도회사도 잠깐 일하셨다고 들었었는데 네, 그 자댕이라는 회사인데 네. 그 편의점이나 이마트 같은 데서 원두도 팔고 뭐 캔커피, 인스턴트 커피가 주인데 계열로 생두를 수입하고 그것도 물론 팔긴 하는데 저희 카페에서 소진하는 로스터리 카페였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처음 이제 매니저를 달았죠. 그 전까지는 딱 폴바셋이었는데 이제 완벽히 프랜차이즈 경력만 있다가 네. 그때는 부점장까지는 갔었어요. 그 프랜차이즈에서. 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프랜차이즈를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거기서 다행히 감사하게도 막내로 나이가 많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막내로 가능한다 싶어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막내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서 매니저가 됐죠. 그렇게 좀 오랫동안 커피를 지금 10년 넘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럼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셨던 계기가 있으셨나요? 원래는 그 정확히는 몰라도 자영업이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서 절대 네. 하지 마라 이런 소리를. 네. 그래서 원래도 자영업은 나는 안 할 거야 이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마지막 경력 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리즈 시절. 네네. 그래서 내 리즈는 커피로서는 지금인 것 같은데 지금 아니면은 이런 경험을 해볼 수가 없겠다 싶어서 그 오픈하기 전년도에 바로 생각이 들어서 바로 준비하고 바로 오픈한 거였어요. 바로 하신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일체 생각이 없었어요. 그 군드림이라는 이름이 네. 어떻게 해서 이게 탄생하게 되신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카페 투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제가 되게 좋다고 느꼈던 카페들 특징이 거기 사장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장의 분위기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내 입장에서 봤을 때도 똑같으면은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쿨하고. 그래서 그럼 나도 나로부터 출발을 해야겠다. 그래서 완전 저한테 포커싱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오픈하고 나서는 양날의 검이라는 거를 좀 느끼기도 했는데 왜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좋아한다고 오는 사람이 이걸 좋아할 리는 없잖아요. 그쵸, 이건 그쵸. 내 취향인 것 뿐이지. 네네. 근데 이게 삼자로 보면 되게 쉬운 원리인데 막상 내가 준비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놓쳐요. 시야가 막 급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봤던 건데 맞아요. 이렇게 좁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맞아요. 거예요. 당장 앞에 해내야 될 게 많아서 이렇게 넓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준비할 때는. 그래서 군두립 그거는 그 군이 뭔가 어감적으로 간단하고 네. 제가 저를 표현하는 거니까 이 하람군이라는 아이디를 되게 중학생 때부터 엄청 오래 안 바꾼 아이디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이름이 들어가면 그건 촌스러워서 네. 그래서 군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뜻을 넣었어요. 뭐 어떤 뜻이 있었죠? 그 영어로 하면은 이제 GOON인데 네. 이제 가운데만 띄면은 고온이 되고 고온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오픈했을 때 당시가 코로나 시작이라 네네네. 이거 무조건 버텨야 된다 해가지고 고온이 이제 계속 가라 keep going 약간 네네네. 이런 같은 뜻이라 그거랑 또 저는 또 밀리터리 패션을 좋아해서 또 그 군 의미도 있고 하나 더 있었는데 또 까먹었네요 이제. 코로나가 시작할 때쯤 매장을 차리신 거네요. 딱 그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도 아마 했었을 거예요. 오픈이 그 당시 4월 말이었는데 네. 제 기억에 아마 3월 말부터 이제 해외에서 뭐 난리 나고 이제 네. 뭐 여행 못 한다 뭐 이런 소식 들었을 때였을 거예요. 어떠셨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때 시작을 하신 건데. 근데 그때 우리가 좀 겪고 나니까 이게 그 금전적으로 힘든 걸 알지. 네. 그전에는 몰랐죠. 그런 거 많았잖아요. 사스 뭐 이런 것도 네네네네. 사실 엄청 심각하게 됐지만 뭐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몰라서 안 무서웠어요. 오히려. 네, 몰랐기 때문에. 이제 매장 오픈하시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으셨다면 리모델링 할 때가 진짜 힘들었어요. 건물 자체. 네. 그거는 그러니까 외관을 못 찾아서 못 들어온 그런 부분보다 드릴 소리가 지하라서 엄청 울리는 거예요, 진짜. 공사 현장에서 마시는 것 같은. 손님들한테 미안하고, 그다음 저는 그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이게 정신병 걸리겠는 거예요. 그거 버티는 게 진짜 제일 힘들었죠. 제가 기억나는 건 그거 있었어요. 게시물 중에 한가하다고 우울하지 말라. 그 게시물을 좀 봤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때쯤 쓰신 글인 건가요? 아니요, 그 전인데 네. 오픈빨이 있잖아요. 네네네. 처음에는 와, 나 진짜 이거 성공했다. 이대로만 가면은 이거 한 달에 얼마나 남는 거야. 이거 됐다. 네네네. 했는데 이제 거짓말 같이 한 3주인가? 그리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3주가 지나고 나서. 네, 그러니까 인사할 사람들이
본부 인사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네. 파티가 끝난 것처럼. 아. 그러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흘렀는데 그때는 또 반대로 와 이게 카페가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게 이 3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고생한 건가?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막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뭐 어찌됐건 이러고 있는다고 달라질 건 없고 네. 차라리 뭐 준비를 하자 뭐라도 하자 하면서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준비를 하셨던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그때? 저희 아마 무한리필 네네네네. 제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아. 뭘 크게 변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어떻게 좋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뭐 대관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커피 음료 이외의 것들을 아이디어를 생각했죠 그때. 그러면은 이제 군드립 자체가 브루잉만 있었잖아요. 드립만 네. 있었잖아요. 뭐 다른 메뉴 없이 드립만 이렇게 하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혹시 있으셨나요? 그게 그 카페가 기본적인 목적이 원두를 파는 데고 이제 원두를 팔기에 그러니까 싱글 원두를 팔기에는 수출 방법이 브루잉 커피가 어울리기 때문에 저는 완전 포커싱이 원두 판매에 있었기 때문에 브루잉 커피를 선택했어요. 하신 이게 거예요? 왜냐면은 아메리카노가 메뉴에 있으면은 네. 브루잉이 있어도 브루잉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진짜 매니아들 아니면은. 근데 브루잉밖에 없으면 아메리카노 손님을 브루잉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네, 같은 네, 블랙 네, 커피니까 네.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브루잉 먹게 한 거죠. 아 선택권이 없어요. 네, 없게 한 거죠. 무조건 브루잉만 드실 강제로. 수 있게. 아 그렇다면은 이제 군드립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네. 힘들었던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네. 반대로 좀 보람이 있었던 때가 있다면 좀 기억에 남는 순간 있으신가요? 그 다 모든 게 다 손님들과 거기 하면서 만났던 분들인데 그때 있으셨다시피 네. 마지막 영업 종료 파티 할 때 네, 네, 네. 되게 그 정도로 많이 올 줄 몰랐는데 너무 감사한 부분이 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엄청 많이 오셨잖아요. 그때. 맞아요. 네. 그리고 손님들이 제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저를 되게 가깝게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장사하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주고 친구로서 생각해 주시는 게 되게 신기하고 엄청 고마웠어요.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하면서.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혼자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네. 임하람이라는 사람, 군드립이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힘,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이유가 뭘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저는 그 서로 대화에 있어서 경청을 되게 중요히 생각하거든요. 그저 같은 경우도 누구랑 얘기를 할 때 명륜님도 마찬가지지만 네. 되게 잘 들어주세요. 근데 이런 분이 진짜 없어요. 다들 테니스처럼 티키타카라기보다는 네. 언제 내가 말할 타이밍이 오지 아. 하면서 딱 낚아친 다음에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내는 건데 자기 얘기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좀 나도 그러길 바라니까 음. 좀 경청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게 모토였거든요. 그 부분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제가 군드립을 처음 손님으로 갔을 때 인상 깊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되게 잘 들어주시고 뭔가 여쭤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잘 얘기해 주셨고 그게 뭔가 모르게 집에 가서도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단골 돼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여기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주황색. 네. 사장님 하면 주황색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잖아요. 색감이. 네. 그 주황색은 사장님한테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는 색깔인가요? 그게 네. 그 주황색을 어디서 맨 처음 발견했냐면 항공 점퍼 있잖아요. 네네네. 밖은 카키색이고 안이 되게 쨍한 주황색인데 뭐 되게 이상했거든요 맨 처음에는. 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항공 점퍼가 조종사들이 입는 건데 네. 예를 들어 추락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구조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주황색을 그 입던 자켓을 뒤집어서 흔들면 되게 잘 보여서 주황색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본이. 근데 그걸 이제 힙합 음악에서 밀리터리 패션을 많이 입어요. 네. 그래서 좀 힙합에서도 그 주황색을 많이 발견하면서 약간 저한테는 힙합이었고 약간 구조신호 같기도 하죠 저한테는. 그 당시 되게 주황색을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네, 그 주황색을 좋아할 당시는 되게 막 발악했어요. 막 제가 이마람이에요. 하람군 여기 있어요. 저를 보세요.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뭔가 좀 이해가 되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도 딱 들어맞는데 네. 저한테는 구조신호였어요. 질문이 약간, 약간 흘러가다가 약간 섞일 수 맞아요. 있는데 사장님한테 네. 커피란 스페셜티 커피 말고 커피 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 먼저 커피. 그 애증이에요, 애증. 왜요? 항상 그만하고 싶은데 딴 거 하고 싶은데 네.
이제 놓쳤어요. 그 타이밍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만두는 것도 때가 맞아야 그만두는 거라고. 맞아. 그래서 계속 벗어나고 싶은데 그렇다고 또 싫지는 않아요. 할 땐 또 이게 나갔고 너무 즐겁고 한데 또 안 하고 싶고 좀 그런 존재예요. 커피는. 그렇다면은 스페셜티 커피는요? 그거였어요. 그 소통을 되게 중요히 생각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스페셜티 커피는 어려워서 그 명분이 있잖아요. 이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말이 길어지고 네. 커피 어떠세요라는 말도 한마디 더 할 수 있고 커피 어떤 거 좋아하세요? 되게 명분으로 좋아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명분. 네. 스페셜티 커피 때문에 소통이 좋아졌고 네. 소통 때문에 또 스페셜티 커피가 좋아요. 그렇다면은 나에게 네. 카페란? 카페란. 네. 근데 바로 떠오르는 건 전쟁터인데. 왜요? 부모 해보시다시피 되게 남들이 보는 이미지는 네. 되게 칠링한 느낌인데 네. 우리는 할 게 진짜 많단 말이죠. 그냥 그걸로써도 전쟁터 같고 그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 전쟁터 같고 그 안에서도 살아남는 네, 되게 치열하죠. 그 명규님을 예로 들면은 명규님이 어떤 손님이 와서 이분이랑 대화를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주문들을 다 쳐내거나 아니면 뭐 해야 될 걸 맞아요. 그러니까 남모르게 엄청 열심히 빡 친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그분한테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한테는 전쟁터다. 그러면은 또 있어요. 네. 나에게 카페 투어란? 유일한 취미고 내가 좋아하는 거가 질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 네. 진짜 거의 막 뭔 재미로 살지랄 정도로 지금은 너무 큰 의미니까 쉬는 날도 데이트를 해도 무조건 카페를 가서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거를 흥미 1이면 진짜 큰일이다. 이거는 거의 뭐 손가락이 하나 없어진 것처럼 되게 감사해요. 내가 계속 이게 재밌다는 게 스스로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네요. 카페 투어가. 근데 맞아. 원래는 좀 공부로서 시작한 건데 네. 이게 너무 재미가 붙어버렸어요. 그럼 처음에 카페 투어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좀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앞서 아까 말씀했던 스페셜티 커피 처음 들어간 네네. 그 카페에서 막내 있을 때 그 당시는 바리스타끼 대화에서 이제 최근 어느 카페가 되게 핫하고 네. 뭐 그런 정보들이 없었으면 조금 관심도 없고 얘가 커피에 되게 건성인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미지가 되게 싫어서 나도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해서 어떤 바리스타 저 봤어요. 뭐 커피 먹어봤어요. 어디 가봤어요. 이거 하려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매니저가 되고 시장조사 숙제를 내줬어요. 그쪽이? 네, 한번 봐봐라 했는데 이거 재밌길래 이거는 내가 개별적으로 해도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시작됐죠. 지금까지 다닌 카페를 생각하는데 개수를 센다 그러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다니셨겠네요. 아마 일주일에 평균 4개라고 보면 돼요. 한 달에 16개네요. 그 다음부터 계산이 안 돼요. 16 곱하기 12 해야 돼가지고. 그러면 새로운 카페를 가실 때 네. 보시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여기 가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네. 뭐랄까요? 일단은 제가 억지로 안 찾고도 알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그 내부 사진이랑 메뉴 사진을 쭉 봐요. 올려주신 공간요? 네. 그리고 화장실도 보고 예를 들어서 미리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가진 않았어도 내가 갔을 때 이런 부분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까지 계산하고 시간대도 만약에 이 시간대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내가 자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계산한 다음에 이제 그게 좀 완벽할 때 딱 가요. 머릿속에서 한번 퓨전 돌려보고? 네,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이용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명분이 없어도 안 가요. 갑자기 뚱 가서 혼자 남자애가 뭘 이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으면 되게 창피하단 말이에요. 남들이 관심이 없어도. 맞아요. 데이트 때는 오히려 편하게 그렇게 하는데 충분히 같이 가는 거니까. 혼자 있을 때는 좀 한가하면은 마음 편하게 가는데 좀 바쁜 매장은 좀 쑥스러워서 못 가죠. 요즘에 카페를 가시게 되면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분들이 계실 때는 이제 원래 이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상권 분석을 해서 가셨다면 지금은 새로운 카페를 가실 때 어떤 것들을 좀 중요하게 좀 보시고 데이터로 좀 쌓고 계신 건가요? 그전은 제가 직접 할 때는 약간 숙제처럼 트렌드를 파악해야 되고 해당 카페의 장점들을 제가 캐치해야 돼서 막 일적으로 되게 봤는데 요즘은 오히려 완전 제 취향에 놀러 가는 기분이라 편안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군드립 같은 카페를 선호하게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군드립을 이제 창업을 계획을 하시고 부동산 알아보실 때 군드립이 지하에 있었잖아요. 지하를 이렇게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래서 애초에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 go, go, go.